헨리 키신저의 예언, 한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 헨리 키신저는 미국의 외교관, 정치가, 역사학자이자 국제관계 전문가로 20세기 후반의 중요한 외교 정책 결정자 중 한 명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난 그는 1938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하였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는 1969년부터 1977년까지 리처드 닉슨과 제럴드 포드 대통령 하에서 국무장관을 역임하며 미국의 외교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키신저는 실용주의 외교를 강조하며 냉전 시대의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중국과의 외교 관계 정상화, 소련과의 전략적 무기 제한 협정, 중동 평화 프로세스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1972년의 중국 방문은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사건으로 평가받습니다. 그의 외교 정책은 때때로 논란을 일으켰으며 특히 라틴 아메리카의 군사 정권 지원과 같은 문제로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1973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으나 그의 외교적 결정이 가져온 결과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키신저는 이후에도 국제 정치에 대한 저술과 강연을 통해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그가 했던 한국에 대해 한 예언은 단순한 외교적 발언이 아닙니다. 그는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차지할 위치와 그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경고이자 기회입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주변국의 그늘에 가려진 작은 국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은 글로벌 경제와 정치의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20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 전쟁 이후 한국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이뤄냈고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경제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키신저는 이러한 한국의 변화를 주목하며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의 외교적 중요성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안보를 강화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관계를 통해 경제적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키신저의 예언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한국은 이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한국의 미래는 단순히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제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헨리 키신저의 예언은 한국이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한국의 외교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야말로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키신저는 외교의 거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예언 중 가장 유명한 것은 한국과 동북아시아의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이 예언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키신저의 또 다른 중요한 예언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중국이 세계의 주요 강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미국과의 관계가 복잡해질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현재 미중 갈등 상황을 통해 더욱 현실감 있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키신저는 중국의 부상이 단순한 경제적 변화가 아니라 세계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헨리 키신저의 예언은 한국이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한국의 외교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야말로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이를 통해 동북아시아의 복잡한 외교적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기술력과 문화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키신저는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을 넘어 현재의 국제 정치에서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한국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에 서 있으며 헨리 키신저의 예언은 한국이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또한 헨리 키신저의 예언은 한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한국의 외교적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통찰은 단순한 개인의 의견을 넘어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차지하는 전략적 위치와 그에 따른 외교적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키신저의 통찰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외교 정책을 더욱 심도 있게 고민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측면에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키신저는 한국이 이러한 균형을 잘 유지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복잡한 외교적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다하고 글로벌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더욱 강력한 외교적 입지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한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한국의 외교적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헨리 키신저에 대한 대중과 전문가들의 시선은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의 외교적 접근 방식과 예언은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동시에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키신저는 냉전 시대의 상징적인 인물로 미국의 외교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실용주의적 접근은 국제관계에서의 힘의 균형을 중시하며 때로는 도덕적 기준보다 국가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많은 지지를 받는 동시에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대중적으로 키신저는 외교의 거장으로 여겨지며 그의 전략적 사고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특히 그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 소련과의 긴장 완화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책이 베트남 전쟁과 같은 인도적 재앙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평가는 그가 남긴 유산에 대한 논란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키신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일부는 그의 외교적 통찰력이 현대 국제 정치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그의 접근 방식이 복잡한 국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전략적 사고를 제공한다고 평가합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그의 실용주의가 도덕적 기준을 무시하고 결과적으로 인도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들은 키신저의 정책이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데 치중하여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키신저의 예언에 대한 반응도 다양합니다. 일부는 그의 예언이 한국과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고 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외교 정책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그의 예언이 지나치게 비관적이거나 낙관적일 수 있으며 현실의 복잡성을 간과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헨리 키신저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한 개인의 외교적 경로를 넘어 현대, 국제 정치의 복잡성과 그 안에서의 도덕적, 윤리적 선택을 탐구하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의 경로는 냉전이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었으며 그가 남긴 유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키신저의 외교적 접근은 실용주의와 현실주의의 경계를 허물며 국가 간의 힘의 균형을 중시하는 전략을 통해 국제관계의 복잡성을 해석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의 정책은 때로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이는 그가 직면했던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과 같은 인도적 재앙을 초래한 결정들은 그가 추구했던 국가 이익과의 갈등을 드러내며 이러한 갈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외교 정책 결정자들이 고민하는 주제입니다. 키신저의 예언과 전략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와 미래의 국제 정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전문가들과 대중이 키신저를 바라보는 시각은 그가 남긴 복잡한 유산을 반영합니다. 그의 외교적 통찰력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그가 제시한 전략적 사고는 현대 외교의 중요한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정책이 초래한 결과에 대한 비판은 우리가 외교 정책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히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적 가치와 도덕적 책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결국 헨리 키신저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재와 미래의 국제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의 외교적 접근은 여전히 많은 논의의 중심에 있으며 이는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글로벌 무대에서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키신저의 유산은 단순히 과거의 교훈에 그치지 않고 현재와 미래의 외교 정책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의 전략적 사고를 통해 복잡한 국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으며 동시에 그가 남긴 교훈을 바탕으로 더 나은 외교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헨리 키신저에 대한 논의는 단순한 평가를 넘어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 기회를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길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깊은 성찰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키신저의 외교적 유산은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닌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키신저의 예언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확고히 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한국은 글로벌 무대에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키신저가 강조한 외교적 균형을 유지하며 주연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은 단순히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는 것을 넘어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헨리 키신저의 통찰은 한국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며 한국이 글로벌 무대에서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한국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에 서 있으며 헨리 키신저의 예언은 한국이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소 부족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 바라며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미스테리를 찾아서 소개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